안녕하세요, 치기입니다. 현재 시간 21년 11월 1일 9시 42분입니다. 시네탑 3부 98화 높이 있는 자 2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디테일하고 깁니다. 좋아요 한 번씩 먼저 받고 시청해주시면 넘나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좋아요 수가 좀 부족해서 노출이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야마 야스라차의 대결에 관심도가 확 식어버리긴 했습니다. 로포비아 본대와 가주에 대한 빌드업이 놀랍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이빨을 받은 야마가 야스라차와 거의 호각 수준으로 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육체의 내구도가 달라졌다는 야스라차의 증언에 의하면 단순히 두려움을 없앤 수준을 넘어선 각성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야스라차의 패배는 예정되어 있는데 야스라차의 죽음을 야마가 치르느냐 아니면 야스라차의 패배 인정 후 다른 국면으로 흘러가느냐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둠에게 정보를 들었는지 확인하는 야스라차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과거의 비밀을 하나 풀어줍니다. 아버지를 죽인 진짜 인물은 로포비아 가주였다는 것을요. 이로써 야스라차가 로포비아 가주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인데요. 넘겨 짚어보자면 야스라차는 처음엔 가주에게 살랑살랑 꼬리를 쳤지만 로포비아 가주의 독단이나 왕왕을 실험체 취급하는 모습들을 보며 실망감을 느꼈고 왕왕을 죽이게 만드는 결정에 있어 가주를 배반하자고 했지만 그런 가주를 배반하지 못하는 왕왕의 결정을 어쩔 수 없이 따라 왕왕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는 결정을 하게 됐다. 그리고 야스라차는 로포비아 가주 밑이 아닌 자아드 밑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하게 된다 정도로 생각해봤습니다. 결국 야스라차는 야마에게 로포비아 가주의 구역인이 도망치라고 했던 것이었네요. 다 방식이 다소 격하고 괴랄하지만 야마네를 살리기 위한 군단장으로서의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야스라차는 완전 선한 역할로 볼 수는 없는 게 그 과정에서 견족들을 학살하고 인질들의 신체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극악한 군단장이라는 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생각보다 아센시오가 너무 털털한 아저씨 이미지가 됐네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선별이론 나부랭이인 아게로를 챙겨주는 모습을 계속 보입니다. 아무리 동생이라지만 저렇게 까불며 꿀밤한테 때리고 시작할 법도 한데요. 그리고 다시 한번 아게로가 대고 있는 위의 줄에 대해서 언급이 나옵니다. 아센시오가 위험한 놈이라고 언급을 할 정도면 단순히 강하다는 것을 넘어 악질적인 느낌이 있는데요. 추측할 만한 인물은 현재로서는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지옥열차 페드로 기관장에게 쿤 가문의 애송이 취급을 받았던 정체모를 인물이죠. 당시 쿤을 도와주고는 아버지에게까지 이 일이 보고될 거라면서 아게로에게 대가를 바랬었죠. 근데 왠지 그 인물은 아닐 것 같고 그 인물과 한 배를 타고 있는 더 위의 인물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에드한도 신경 쓸 만한 인물이 나올 것 같은 좋은 기대감이 생기는데요. 아게로는 쓸데없는 소리라면서 이야기를 중단시킵니다. 좀만 더 풀어주지 하는 아쉬움도 잠시 더 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드디어 밤 일행이 자아드와 포비더 가문과의 관계를 인지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아도리가 포비더와의 전면 전쟁을 원했다는 대목이 새삼스레 카리스마가 느껴지네요. 근데 의문이 있습니다. 묘수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로포비아 가문과 포비더 가문을 붙이는 게 가능했는지입니다. 물론 대리 전쟁을 치를 명분의 조건을 로포비아가 제시했다고는 하는데 웃긴 게 그러면 조건도 제시 안 하고 행정부가 로포비아 가문에게 대신 싸우라고 제시를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떡밥이 나옵니다. 그 조건은 두 개인데 4군단을 괴멸시키고 라이벌리 군단장과 로포비아 가문과 관계된 자들로 재편성한다는 것. 일단 4군단의 신군단장인 포비더 라이벌리 쿤, 로포비아 요라요, 이름 불명, 아리아, 정체불명의 남자 등등인데요. 일단 요라요는 로포비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름에서는요. 근데 아리아는 모르겠습니다. 아리아는 로포비아 소속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실험입니다. 아리아는 자신들이 실험 덕에 탑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로포비아 가주는 실험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왕왕도 실험체였고 탑의 법칙에 어긋난 존재들을 만드는 실험체들이 로포비아 소속이거나 관련된 자들이라면 로포비아는 현재 어떠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비선비련원 슬레이어 후보인 밤은 그 호기심의 끝판왕 같은 존재이고요. 아리아 등의 사단장에게 불사의 주술을 건 것은 금발의 남자이지만 그 남자를 이용한 건 누군가로 지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로포비아 가문 내에 고위급의 사람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근데 또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포비아 가문과 연관된 사람으로 재편성된 4군단은 밤을 죽이기 위한 척살단에 가깝습니다. 가주가 만약 밤을 만나고 싶은 거라면 왜 4군단에게는 밤을 사로잡는 것이 아닌 죽이는 것에 가까운 명령을 내렸을까요? 밤이 살아남는 미래를 예지한 것일까요? 아니면 죽어도 상관없다는 것일까요? 밤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면 로포비아 가주가 전
전쟁에 참여한 명부는 5군단에 이어 4군단에도 자신의 가문의 세력이 자하드군에 투입되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포비터 가문 전체와의 전쟁을 불사할 만큼의 가치 있는 일인가?에 대한 대답은 제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행정부는 놀랍게도 승낙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가 작중 의미로는 이걸 받아 정도이지만 제가 볼 때는 행정부 입장에서는 땡큐 아닌가 싶습니다. 자하드군이 가져야 할 리스크는 칼라반의 배신 정도인데 칼라반은 좌천되었고 칼라반의 수하는 자하드군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들도 아니니까요. 다만 마스체니자하드는 이 점을 인지하고 하진성을 잡은 게 아닙니다. 아센시오가 말한 시간 순서대로라면 마스체니는 애초에 세 가지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 로포비아와 포비더가 전면 전쟁을 한다는 것을 알고 하진성을 잡은 게 아니게 됩니다. 하진성을 잡고 보니 로포비아와 행정부가 꿍시렁대더니 포비더와 전면전을 로포비아가 하게 된 것이죠. 그 이후 마스체니는 하진성의 봉인을 둥지로 결정하여 로포비아와의 판을 만들었습니다. 로포비아 본함, 즉 가주가 있는 본대가 이동할 워프게이트는 라이볼릭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에반켈이 노리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죠. 근데 워프게이트가 두 개라니 굳이 이런 설정이 들어간 것은 캣타워 내의 인물들이 싸그리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게임 시작부터 이해되지 않는 전투 밸런스가 한 번에 균형이 맞춰지다 못해 밤팀이 불리해져 버리는 미친 밸런스 패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왜 나나토나는 아는 이 사실을 야스라차는 모를까?가 포인트인데 단순히 생각하면 나나토나가 말했듯이 야스라차가 구성한 사단장들은 야스라차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야마와 야스라차의 대화나 과거 회상을 보면 그렇듯이 야스라차가 가주에 대해 마냥 좋은 생각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듯합니다. 혹시 로포비아 가주는 야스라차의 5군단마저 갈아치울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닐지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5군단에 심어놓은 내부자들이 아무리 내부자들이어도 야스라차 몰래 캣타워에 심어놓을 정도면 최소 사단장급 1명 정도는 가문의 내부자다는 추측을 할 수 있는데 현재 떠오르는 유력한 내부자는 하샤차입니다. 만약 사단장급들 전부 모르게 캣타워에 워프게이트를 숨겨왔다? 이건 5군단 지휘체계와 보안이 완전 개박살난 허수아비 부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길하게 등장하는 러브, 도대체 뭐하나 싶었는데 하도 싸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위험한 곳까지 발길을 내딛었네요. 그리고 만나는 견족 인질은 그란데와 톨입니다. 톨의 부하였었죠. 좀 웃긴 게 얘네들이 잡혀갔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야스라차가 견족 인질들을 상당수를 데려갔었네요. 러브가 마주친 것은 아센시오가 말한 로포비아 모함의 워프게이트. 로포비아 가주가 나오기 전 맛보기를 장식할 로포비아 상위 지파장급들의 등장이 매우 기대가 됩니다. 괴수 대전이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팩트는 밤팀은 로포비아 본대는커녕 모함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센시오는 좀 의문입니다. 자신들이 밤의 편은 아니라고 하지만서도 중요한 건 다 알려주고 갑니다. 그리고 자신들보다 훨씬 더 위험한 자들이 밤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네요. 즉 마시니 측에서 밤을 처리하고 싶어도 가문에서 찜꽁했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마시니는 밤이 둥지 안쪽으로 오는 것이 더 재밌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 의도는 아직 모르겠으나 가주와 밤이 마주했을 때의 상황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여튼 저는 러브의 목숨이 여기까지인가 싶습니다. 로포비아 모함에서 나온 지파장급 인물들이 러브의 포비더 가문 연구의 표식을 보고 더 잔인하게 학살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비센테는 자신을 아직 비센테라고 표현 안하고 또 다른 분신이라고만 소개합니다. 비센테가 고개를 숙이며 죄를 갚아 나가겠다고 말하는 것은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둥지 안쪽의 부유함과 거대 부유석, 이제 마주칠 것은 마스체니와 한 명의 지파장 말고는 없습니다. 과연 마스체니와의 대면에서 더 이야기의 떡밥이 풀어질지 대책 없는 적이 나오게 될지는 많이 기다려야겠네요. 앞으로는 캣타워 및 필드 이야기들을 더 갈무리 지어야 하니까요. 이상 3부 98화 리뷰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